안녕하세요. 정은희 강사입니다. 스페셜 내가 알아야 하는 알짜 엑셀. 이번 시간에는 엑셀 서식 파일을 만들어야 하는데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아무리 어떤 강의를 들어도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안성맞춤인 강의가 되겠습니다. 이름하여 엑셀 서식 파일 뚝딱 만들기 시리즈예요. 제1탄 이달의 근무 일정표를 함께 만들어 보면서 여러분의 자신감을 업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근무 일정표 서식을 만들면서 여러분께서는 엑셀의 날짜 서식, 이름을 지정하는 방법, 데이터 유효성 검사 목록 지정하는 방법, 조건부 서식을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파워포인트에서만 도형을 삽입하진 않습니다. 엑셀에서도 도형을 삽입하면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도형 삽입까지 함께 이 모든 기능들을 근무 일정표 서식을 만들면서 함께 익혀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출발해 보죠. 고! 자, 먼저 보시면은 우리가 만들 내용 결과물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짠! 바로 얘예요. 보시면은 근무 일정표, 자, 4월 달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이제 우리가 일정표가 4월 달만 있는 건 아니겠죠. 예를 들어 5월로 바꾸면은 엔터 꽝 치면은 5월로 바뀌면서 5월 1일 일요일부터 쭉 나와요. 그리고 근무 일정표를 작성할 때 이 직원들의 이름은 이렇게 누르면 직원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 서식을 만들어 놓기만 하면 직원들 이름을 여러분이 이렇게 고르기만 하면 됩니다. 네, 편하죠. 그리고 이 위에서 만약에 누군가가 물어봅니다. 어떤 직원이 근무하는 날짜 언젠가요? 저는 그분하고 함께 뭔가를 상담을 하고 싶다. 네, 우리가 뭐 이제 상담소라든가 또는 어떤 뭐 동물병원, 미용실 이런 데 보면은 왜 선호하는 그 뭐 미용실이면 디자이너분, 동물병원은 뭐 의사 선생님 있잖아요. 수의사 선생님.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이름을 이렇게 고르면 정예니 선생님이다. 고르면 그분이 근무하는 그 날짜에, 그래서 1일 날은 5월 1일 날 그 선생님이 오전과 야간 근무를 하시고 이날이 안 됩니까? 그러면 4일 날 오후에 근무를 하세요. 이렇게 안내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시각적으로 효과를 줘서. 어때요? 만들어 볼 만하지 않나요? 예. 자, 곧바로 만들어 보죠. 출발 고. 새로 만들기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무엇부터 할 거냐면 근무 일정표 크게 쓰고 싶지 않아요? 씁시다. 자, B의 1번지부터요. 여러분 뭐 2의 2번지까지? 네, 이렇게 해서 병합, 여러 개 셀을 하나로 합하는 거, 이런 건 쉽죠. 그리고 근무 일정표 이렇게 여러분이 쓰면 돼요. 근무 일정표 띄어쓰기 할까요? 네, 이렇게 가볍게. 이게 아니다 싶으면 언제라도 고치면 돼요. 네. 자, 그리고 화면을 확대해서 제가 B의 4번지에다가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B의 4번지 너무 가까워요. 자,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B의 5번지쯤에 쓸게요. B의 5번지에 작성일 이렇게 쓰겠습니다. 작성일 쓰고 여기는 작성일이 나오게끔 할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아래 이제 나오죠. 이 밑에다가 곧바로 뭐가 나오게 할 거냐면은 그 오전 근무, 오후 근무, 야간까지 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뭐 그 근무하는 회사 또는 내가 운영하는 어떤 업체는 교대 근무로 24시간 운영한다. 뭐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 각각의 데이터 오전 근무, 오후 근무 또는 야간 또는 당직 뭐 다 좋아요.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어려움이 있나요? 아니, 없겠죠.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6이 요 한 칸은 비워두고 이제 여기는 날짜가 짜르르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 달이다. 그럼 우리 본격적으로 써보죠. 여러분 이번 달, 그러니까 여러분이 서식을 하나 만들어 두는 거는 뭡니까? 두고 사용할 목적으로 만들어 두는 거죠. 예. 그러면 작성일, 요게 이제 핵심인데요. 작성일을 쓸 때 우리 날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연, 월. 그럼 올해 연도는 제가 지금 강의하는 시점은 2022년도예요. 연도. 그리고 연과 월 사이에 빼기. 날짜는 이렇게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제가 강의하는 시점은 3월이지만 4월로 넣어볼게요. 4월. 그리고 빼기 하고 1을 쓰고 싶죠. 근데 저는 1을 쓸 생각이 없어요. 왜? 그 1일 2일은 이 밑에 나오게 할 거니까. 그럼 날짜 연하고 월만 써도 돼요? 돼요. 알아들어요, 엑셀이. 어떻게 해요? 엔터 꽝. 보이죠? 에이프릴 22 이렇게 나오네요. 네, 이런 형식으로 나와요. 이게 뭐죠? 엑셀의 셀 서식이에요. 여러분 이 서식은 얘가 화면에 보여지는 일종의 옷이에요. 옷. 형식. 실제 데이터 내용은 이겁니다. 내가 일자를 안 써도 4월 1일로 얘가 인식하네?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엑셀에서 날짜를 쓸 때 연하고 월만 쓰면 얘는 자동으로 그 달의 1일을 알아서 표기를 한다는 겁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에이프릴 22 이거보다는 2022년 4월 이렇게 나오는 게 더 눈에 확 들어올 텐데. 그죠? 그럼 여러분 이 형식을 바꾸려면 어디로 들어갈까요? 네, 셀 서식 컨트롤 키하고 1 이렇게 눌러주면은 셀 서식으로 들어갑니다. 참고로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나 엑셀의 셀 서식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매일매일 천천히 배우는 엑셀 시리즈에 3일차, 4일차 요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거기 들으면은 자세히 나와요.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날짜는 연, 월, 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사용자 지정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MMM-YY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M은 뭐예요? 딱 보니까 에이프릴, 요 보기를 째려봐요. 얘랑 어때요? 똑같다. 그쵸? 그럼 이 에이프릴이 뭐예요? 그 4월을 영어로 말한 거죠. 그죠? 그래서 M 3개는 month를 나타내는 서식 기호입니다. 월. 그래서 자, 봐요 여러분. M이 3개죠? 제가 M을 하나를 지워볼게요. 어때요? 보기를 보니까 요런 똑똑한 애가 4월 04가 나와요. 호기심에 하나를 더 지워보니까 4만 나와요. 이 M이 뭐죠? 월을 나타낸다. 그럼 나는 이 뒤에 Y는 연도인가 봐. 맞습니다. 딩동이에요. year의 이니셜 Y예요. 그러면 자, 다 지워보겠습니다. 따라라라라 이렇게 지워요. 보기를 보고 또 당황해하는 분 계십니다. 44652가 뭐야?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엑셀은 기본적으로 날짜도 이런 숫자 형식으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전혀 신경 쓸 거 없이 내가 가고자 하는 길. 나는 어떤 형식으로 데이터를 표현할 거다? 연도 2자리만 올 거야. 연도 서식 기호 뭐라고요? year. Y. 하나. 아이고 이런. Y. 어때요? 22년. 전 4개 하고 싶은데요. 그럼 4개 2022. 여러분 선택에 따라. 저는 두 개. 그리고 뭘 쓸 거예요? 연자를 쓰고 싶습니다. 저도 그래요. 한글로 연. 전 한자를 써야 됩니다. 저희 회사는 한자를 많이 쓰거든요. 그럼 한자키 눌러서 연자를 넣으면 돼요. 이렇게. 별거 아니에요. 전 한글로 연. 사이 좀 띄우고 싶은데요. 띄우세요. 똥.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월은요. month.
m이죠. m을 하나 찍었다. 아이고 이런. m을 하나 찍었다. 4. 아, 좀 없어 보이죠. 2개. 04. 영어로 쓰고 싶네요. 그럼 3개. 풀네임은요? 4개. 보이죠? 우린 2개만. 네. 그리고 한글로 월. 이렇게. 좀 너무 떨어져 보이죠? 붙여서 쓰겠습니다. 월. 이렇게요. 연도 붙이고. 이런 모양으로 제가 만들었어요. 어때요? 어렵지 않네. 확인. 어떻습니까? 오, 깔끔해. 좋아요. 이렇게 만들어요. 자, 우선 여기까지 이해된 겁니다. 그래, 나는 할 수 있어. 그럼 이제 오전, 오후 보이죠? 네, 이제 여기를 우리가 이제 표시를 할 겁니다. 참고로 오전, 오후, 야간 요 데이터를 범위를 잡아서 옆으로 한 칸 좀 보내볼까요? 오전을 그러면 뒤로요? 네.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끌고 옆으로 이렇게 이동하면 셀이 이동돼요. 아, 이동이 제일 쉬웠어요. 이렇게. 돼요? 해보세요. 자, 그리고 여기다 이제 1이 나오게 할 거예요. 4월 1일, 4월 2일, 4월 3일 이렇게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나오게 하려면 간단합니다. 여기 자, 여기다가 요 날짜 있죠. C의 5번지. C의 5번지 데이터 나는 그대로 참조할 거야. 나는 너가 변하는 대로 너가 4월이면 4월 1일, 너가 5월을 입력하면 5월 1일 이렇게 표시할 거야. 그럼 어떻게 쓰면 되죠? 너를 바라본다. 너를 참조한다. 엑셀은 항상 참조 셀 표시할 때는 이퀄 기호. 그리고 곧바로 별거 없어요. C의 5번지를 클릭하면 돼요. 이렇게요. 네. 그리고 엔터를 꽝 치면 4월 나오죠. 근데 여기는 1일, 2일 이렇게 나오게 할 거라면서요. 맞아요. 그러면 4월 1일이니까 여기가 1일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일 나오게 하려면. 네. 그렇죠. 형식을 바꿔야 돼요. 컨트롤 1 방금 전에 들어갔던데. 정말 똑같이 나온다. 그죠? 그럼 이걸 지워버려요. 자, 너는 이 똑같은 이런 의상을 입으면 안 돼. 그럼 뭐예요? 1일, 2일. 그럼 2일은 뭘까요? 영어로. 연도는 year, y. 월은 month, m. 일은요? day? 맞아요. day의 첫 글자 d. d를 하나 찍으니까 1이 나오죠. 2개는요. dd, 01. 3개를 찍으면 얘가 갑자기 요일로 바뀐다요. Friday, FRI. 4개는 그럼 풀네임? 맞아요. Friday 나와요. 우린 몇 개? 2개. 예. 그리고 한글로 1. 근데 1일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는 옆에 요일도 나오면 어때요? 금상첨화겠죠. 근무하는 사람도 훨씬 편해요. 그렇게 보는 게. 그쵸? 자, 그래서 가로 열고 요일을 표시합니다. 근데 요일을 물론 영어로 이렇게 보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우리나라 말로 요일이 표시되는 게 훨씬 더 직관적이겠죠? 우리나라 요일은 어떻게 표시합니까? 자, 연은 year, 월은 month, 일, 영문 요일 제가 D 3개 찍으면 됐죠? 그럼 한글 요일은 A를 찍으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영문 요일과 한글 요일을 이렇게 매칭시킨 거기 때문에 A가 하나 있어도 아무 반응이 없고 2개도 변함이 없고요. 보기를 보면 그죠? 3개부터 반응합니다. 금 나온다. 그죠? 4개는 금요일. 이게 좋으면 4개. 나는 거추장스러워. 3개만 좋아요. 저도 3개만. 가로 닫고. 어떻습니까? 모양 나오죠? 확인. 똑같은 데이터인데 형식에 따라 이렇게 달라 보이는 거예요. 돼요?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한다? 그 밑에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1일 다음에 여기는 2일이 나와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를 끌면 된다는데 안 돼요. 왜냐면 얘는 얘를 참조하고 있어요. 얘랑 연결돼 있는 애라고요. 그죠? 그러네. 그러니까 이 밑에서 이렇게 쓸 거예요. 저는
나는 내 바로 위의 데이터에서 이 일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루 더 하면 되겠죠. 이렇게 써요. 아, 엔터 꽝. 그러면 2일 토요일 나오잖아요. 그러네. 예. 그리고 30일까지 제가 이제 핸들링 할 거거든요. 근데 핸들링 할 때는 이게 날짜 데이터인 경우에는 여러분 보세요. 여기 얇은 십자가 보이잖아요. 예. 항상 이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아래로 쭉 이렇게 살짝 끌어봐요. 자, 끌어봅니다. 팔이 아파요? 잠깐 놓으세요. 어때요? 오,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밑으로 쭉 드래그를 합니다. 놓을까요? 이렇게 28일까지 29, 30 이렇게 만들면 돼요. 어때요? 아, 별거 아니네. 그쵸? 이렇게 날짜를 표시하면 돼요. 그럼 볼까요? 만약에 제가 4월달이 아니다. 바꿔야 된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다음 달이 됐어요. 4월달 근무 일정표 정말 땡큐하게 잘 썼다. 그럼 이제 5월달 데이터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할 일 없어요. 그냥 여기를 5월로 바꿔줘요. 그리고 엔터를 치면 5월 1일 일요일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2일 월요일 이렇게 데이터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6월달이다? 그럼 여기 수식 입력줄에 클릭하세요. 6월 엔터 꽝 이렇게 6월 1일 수요일부터 편리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4월로 다시 바꾸겠습니다. 엔터 꽝 이렇게 편리합니다. 자,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오전, 오후, 야간에 각각의 직원들 누가 근무하는지 이걸 이제 표시를 할 건데요. 이 데이터는 좀 더 유연하게 만들어야 돼요. 뭐냐면은 그 직원들이 근무를 하다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갑자기 이 회사 너무 힘들어서 못 다니겠다. 그만두는 직원도 있을 수 있어요. 또는 인원이 어때요? 더 추가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그 직원들의 어떤 그 인원이 변경되는 경우에 대비해서 그럴 때마다 이걸 일일이 바꾼다면 너무 일하는 사람도 힘들고 서식 파일이 완벽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시트 2 있잖아요. 요거를 더블 클릭해서 직원 정보 뭐 이렇게 시트를 하나를 제가 더 만들게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건 아마 여러분 회사에도 이제 직원에 대한 어떤 정보는 따로 엑셀 파일로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우리 회사는 장부로 있는데요. 그러면 좀 입력을 해주시기 바래요. 이거 한 번 입력해 놓으면 편해요. 그러니까 이렇게요. C의 2번지에서 E의 뭐 한 3번지? F의 3번지? 이렇게 범위를 잡고 병합을 해서 직원 목록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써요. 써놓고 만드는 사람 마음이죠. 뭐 이렇게 만들고 글자 크기 커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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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이렇게 눌러놔요. 너무 투박한데 그냥 모양 나중에 바꾸시면 되죠. 자, 중요한 건 그거 아닙니다. C의 5번지에 직원명 그 다음에 뭐 쓸까요? 직책? 그럼 직책도 써요. 직급? 뭐 우리 회사 직급도 중요합니다. 그럼 써요. 그리고 중요한 거 뭡니까? 전화 항상 연락해야죠. 전화번호 이렇게만 써놓고 직원 이름을 이제 쓰면 됩니다. 뭐 정혜니, 이루나 이런 식으로 해요. 홍하늘씨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연기준씨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쓰면 됩니다. 한 우린 뭐 5명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뭐 강재민씨 이렇게 5명 정도다 직원이. 그래서 이렇게 썼어요 제가. 그 직급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원장, 부원장 뭐 이렇게 있다 그러면 뭐 직급 뭐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이 사람이 원장이다 그러면 원장, 부원장 이렇게 된다. 그리고 그 밑에 나머지는 직원 뭐 이렇게 된다. 이렇게 써놔요. 그리고 전화번호 이제 뭐 01011234 뭐 4567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면 돼요. 우린 지금 전화번호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직원 관리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아무튼 이렇게 여러분이 모양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직원들 이름 있죠. 이 사람들이 결국은 4월 달에 근무하는 그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직원 이름을 일일이 손으로 다 입력하면 어때요? 이건 너무 힘들어요. 이것 때문에 밤샘할 일이 있나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 직원 정보에 정혜니, 이루나, 홍한을, 연기준, 강재민 이 직원들 데이터를 두고두고 여러분이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들의 범위를 그냥 일일이 카피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작업이니까 이들의 범위를 하나의 이름으로 만들자. 그게 바로 이름 지정이에요. 우리 이름 지정하는 거는 엑셀에서 정말 업무를 편리하게 하는 하나의 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범위를 이렇게 지정하고 요 직원명은 아니에요. 이렇게. 저도 이름을 좀 써서 해볼까 봐요. 네, 그래요. 쓰고 이름 상자 있죠? 네, 여기다 클릭을 해요. 그리고 이름을 직원 이렇게 쓸까요? 직원 직원 이렇게 쓰면 돼요. 그리고요 엔터 꽝 이러면 이제부터 엑셀에서 알아들어요. 요 범위 C6에서 C의 10번지 요 이름은 직원이라고 이제 나는 기억을 할 거야. 이렇게 돼요. 그럼 여러분은 아무 데서나 직원 이름 명단이 필요하다. 그러면 아무 데서나 는 직원 나는 직원 이름을 참조할 거야. 엔터 하면 나오게 돼요. 언제 어디서나. 그래서 편리합니다. 다른 시트에서 되네? 된다니까요. 삭제. 이렇게. 편리하죠. 자, 이름 이 지정하는 강의도 매일매일 천천히 배우는 엑셀에서 이미 다 제가 얘기했어요. 그 강의 들으시면 됩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그럼 오전 오후 야간에서 어떻게 그 이름 범위를 여기다 넣을 겁니까? 이렇게요. D의 7번지부터 고고싱 어디까지? F의 36번지 그죠? Shift 키 누르면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자, 잡았죠? 요 범위를 잡으신 다음에 곧바로 어디로 가느냐? 데이터로 갑니다. 데이터요? 네, 여기 데이터. 띵. 데이터에 가면은 여러분 데이터 도구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비슷한 애들을 다 묶어 놓은 하나의 그룹이죠. 데이터 도구 그룹에 보면은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는 애가 빵끝 있죠. 데이터 유효성 검사 얘입니다. 띵 눌러줘요. 그럼 우리가 정말 유용하게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이 제한 대상에 목록이라는 애가 있어요. 얘 정말 이거 하나 쓰는데도 뭔가 굉장히 있어 보여요. 문서가. 눌러보겠습니다. 띵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제 넣어야죠. 자, 목록이라는 건 뭐죠, 여러분? 그렇죠. 목록 단추 눌러서 선택하는 거. 그럼 누구를 선택합니까? 직원을. 그러면 직원 이름 우리 직원이라고 썼죠. 따라서 참조한다? 는 쓰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직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록에 직원 이름 범위를 내가 끌어다가 넣어줄게. 이런 약속이에요. 확인 될까요? 됐어요. 보여드리죠? 짠! 어때요? 오, 나온다. 별거 아니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일날 정혜니 원장이, 오후에도 정혜니 원장이, 야간은 좀 달라요. 야간에 딴 선생, 이렇게 연기준 씨.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네. 이렇게요. 홍하늘 씨, 이루나 씨, 이루나 씨, 이렇게. 돼요? 네. 이렇게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 간격을 조금 제가 이제 조정을 해보죠. 이 열의 너비가 또 너무 그렇죠. 여기서 이 C열과 D열 사이의 간격을 여러분이 조정할 때는 여기 너비를 살짝 이렇게 끌면 돼요. 어때요? 넓어진다. 근데 얘 가운데로 오지 못하나요? 이런 분 계시는데 이제 고칠 거예요.
C의 7번지 클릭하고 컨트롤, 참고로 데이터가 있는 그 끝에까지 범위를 잡아야 되죠. 컨트롤 키와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아래로 방향키 띵 하면 끝까지 범위를 지정합니다. 지정하고 홈 탭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스타일, 글자 크기 마음에 안 들어요? 글자 크기 바꿔요. 그 다음에 또 글씨체가 마음에 안 들어요? 글씨체도 얼마든지 여러분이 바꾸면 됩니다. 여기에 다 있어요. 아, 네네네. 이렇게 있으니까 쭉 고르면 되고, 네, 요렇게. 참고로 저는 우리 그 고객들이 내원을 하기 때문에 이걸 인쇄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좀 더 여러분 그 업체의 성격을 잘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글씨체를 골라서 배치를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좀 가벼운 느낌이어야 돼. 그러면 좀 개성 있는 개성체 이런 걸 고르면 되겠고, 우리는 좀 무거운 느낌이어야 돼요. 그러면 정자로 해주면 되죠. 고딕이라든가 굴림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가운데 이렇게 만들면 돼요. 아, 오전, 오후, 야간 여기도 범위 잡아서 아유 가운데 이렇게 색상도 넣어야겠는데요. 색상을 하나 넣으면 되죠. 살짝 이렇게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뭐 줄을 하나 거서 뭐 날짜, 여기는 구분 이렇게 쓰고 싶은데요. 그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여기 자 클릭해 놓고 요 한 칸에 화면을 제가 확대하겠습니다. 짠짠짠 커져라 커져라. 자, 이 정도. 그럼 여러분 여기 글꼴에 보면 여기 테두리 있잖아요. 예, 테두리. 이것도 부담 갖지 마세요. 일단 테두리에서 아래로 화살표 누르면은 그리기가 있어요. 내가 그래요? 예. 이렇게 눌러갖고 연필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그을 건지 이게 좋아요? 그럼 이렇게 찍 어때요? 드래그 한 겁니까? 예. 연필이 안 없어져요. 연필은 ESC. ESC 누르면 돼요. 아, 거진다. 그래갖고 색상을 넣고 파요? 그럼 넣으시면 돼요. 살짝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여기는 구분, 여기 날짜 이렇게 쓰고 싶다. 그럴 때는 이 셀에다 막 넣어서 또 되네 안 되네 막 이렇게 애써서 작업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 칸은 그냥 시각적 효과로 이건 날짜고 이거는 업무 구분이다. 예, 그냥 그 업무의 시간 구분이잖아요. 오전 근무냐 오후냐. 그래서 이게 실제로 무슨 계산 작업에 뭐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계산 뭐 이런 업무가 아니라면 이런 건 과감하게 삽입해서, 여기 보시면은 일러스트레이션이 있습니다. 우리 파워포인트 할 때 왜 도형 막 쓰잖아요. 엑셀에서도 이 도형 필요하면 써야죠. 도형 보이십니까? 요거 눌러서 여러분 이 첫 번째 텍스트 상자 보이십니까? 기본 도형에 있어요. 여기 최근에 사용한 도형, 저는 많이 쓰는 도형 여기 다 나왔습니다. 요거 보이죠? 이거 눌러요. 띵! 누른 다음에 처음부터 좁은 데다 막 놓지 마시고 요 넓은 공간에서 클릭, 그리고 써요. 뭐라고요? 날짜 또는 일자, 여러분 편한 대로 날짜 이렇게 써요. 써갖고 요애를 끌어다가 딴다단다단 이렇게 놓으면 돼요. 글씨가 너무 큰데 줄어들어라 줄어들어라 이렇게 만들면 된다는 거죠. 아, 그리고 요애를 그대로 컨트롤 키, 요 테두리 보이죠? 컨트롤 키 눌러서 이렇게 끌어다가 짠 이렇게 놔요. 그리고 여기다가 구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예. 참고로 얘는 셀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대로 이렇게 배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 됐죠?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제 여기까지 작업이 다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기서부터 B의 6번지부터 한 B의 12번지까지 여러분 병합을 좀 해볼까 봐요. 병합이요. 네. 자, 참고로 B의 12번지까지만 이렇게 범위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병합 요거 띵 병합되죠. 그리고 여러분 색깔을 하나 넣어 보세요.
아무거나요? 네, 4월 달이니까 색상을 좀 연하게 푸릇푸릇한 색깔? 네, 그런 걸로 이렇게 고르셔도 상관없겠어요. 이렇게. 아, 됐죠? 왜요? 만약에 우리 업소에 만약에 내방을 한다든가 누군가가, 그러면 이거 이제 일정표를 보고 쭉 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도 잘 안 보는 사람들은 또 우리가 안내를 할 수 있고, 그러면 이게 4월이라는 거, 4월 일정표라는 거, 근무 일정표라는 걸 여기도 있지만 여기서 좀 더 크게 강조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4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기다 클릭을 하고 여기 C의 5번지 있죠? 여기 셀을 어떻게 해요? 여기로 그대로 참조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5월 바꾸면 여기서도 5월이 되게끔. 아, 어떻게 해요? 얘랑 똑같아요. 어떻게 했었죠? 아까? 는. 그리고요. 어디를 참조한다? CO. 엔터. 꽝. 이렇게. 모양이 똑같네? 어떻게 한다 그랬죠? 컨트롤 1. 그래서요. 사용자 지정. G표준. 이거 지워버리고 뭐라고 써요, 여러분? 나는 월만 나오게 할 건데요. 그럼 월은 뭐예요? month. M 몇 개 쓸 거예요? 2개? 2개. 이렇게. 그리고요. 한글로 월.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됐죠? 확인.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글씨는 커져라 이렇게. 그리고 좀 더 굵게, 그러면 굵은 모양으로 이렇게 효과를 주면 돼요. 참고로 날짜 요 데이터는 이렇게 삐져나가죠. 이렇게 끌어다 놓으면 됩니다. 됐죠? 이렇게 여러분이 모양을 만들면 돼요. 근데 저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4월 6호 글자를요, 가로 열고 영문으로 이렇게 한 번 더 여기다 써주고 싶은데 그건 안 되나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되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죠. 똑같이 참조하면 돼요. 여기다 한 번 더 쓰고 싶다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클릭, 엔터 꽝. 그리고 맞아요. 컨트롤 1.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영문이니까 가로 열고 쓴다면서요. 가로 열고. 그리고요. M 몇 개? 1, 2, 3. 4개? 4개. 이렇게. 가로 닫고. 됐나요? 확인. April.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글씨 커져라 키우면 돼요. 가운데? 이렇게. 됐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돼요. 그러면 저 질문이 있습니다. 요거 4월을 조금 아래로 내릴 수 있는지요? 이런 질문을 또 하시는데 여기 다 있어요. 맞춤에 얘가 지금 셀에 이거는 여러분 세로에서 정렬이고 이건 가로에서 정렬이에요. 그러면 세로에서 어때요? 아래쪽? 이렇게 누르면 4월, 에이프릴. 그럴듯하지 않나요? 여기도 색깔 똑같이 넣으면 이렇게 깔끔하게 만들어져요. 되죠? 이렇게 만들고 나머지 칸 이렇게 해서 쭉 범위를 잡습니다. 어디까지요? 쭉쭉쭉 마무리까지 잡아요. 깔끔하게 잡아요. 그리고 요거 어때요? 병합하고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뭘 하면 돼요, 여러분? 쓸 말이 있다면 쓰면 돼요. 뭐라고요? 가장 대표적인 말이 이런 말들이 많더라고요. 여기에서 미음 누르고 미음이요? 네. 자음 미음 누르고 한자키 누르면 특수문자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많이 쓰는 특수문자. 미음 누르자마자 한자키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런 당구장 표시, 별표 표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눌러서 이제 안내할 내용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요. 특별히 뭐 미용실이면 디자이너 분들의 뭐 개인적 스케줄에 따라 그래서 위 업무 일정표는 이렇게 위 업무 일정표는 그래서 뭐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이렇게 쓰면 돼요. 됐죠?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뭐 인포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쭉 쓰면 된다고요. 다 됐나요? 이렇게 내용 쓰면 돼요. 글씨가 너무 크다.
그럼 줄이면 되는 거예요. 자, 확인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다 쓴 건데, 예, 이렇게 칸에서 참고 바랍니다까지 글씨가 너무 크죠. 그래서 여기에서 위 업무 일정표는 Alt 엔터 이렇게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 Alt 엔터 이런 식으로 Alt하고 엔터를 치면은 여러 줄로 내용을 나눠서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엔터 꽝. 어때요? 아, 들어가네.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글자 크기 좀 작게 이렇게 됐나요? 좀 더 작게 이렇게 표현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넣으면 돼요. 자, 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된다? 깔끔하게. 자, 참고로 이 애는 범위를 잡아서, 자, 잡았죠? 여러분 이렇게 쭉 범위를 잡아요.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쭉 내려가서 F의 마무리 36번지까지 Shift 키 누르고 클릭. 이렇게 범위를 잡을 수 있습니다. 잡고 여기 글꼴의 테두리에서 모든 테두리, 이게 제일 깔끔하죠. 모든 테두리 이렇게 눌러줘요. 그리고 바깥쪽은 굵은 테두리, 바깥쪽 굵은 바깥쪽 이렇게 한번 눌러주면 됩니다. 어때요? 아, 그럴듯하게 나오네. 그죠? 그리고 여기 선이 들어간 것이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럼 여기만 클릭해서 요 위에만 안 보이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 특별히 내가 원하는 게 없다. 그러면 이럴 때는 여러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이 직접 메뉴로 들어가는 게 좋아요. 어떻게 메뉴로 들어가죠? 네, 다른 테두리 누르시면은 이렇게 떠요. 그래서 요 세부적인 요 선만 없애고 싶다. 그러면 없다. 어디를 없애요? 현재 여기가 범위 지정한 요 공간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어디? 요 위쪽 누굽니까? 요거죠. 요에만 이렇게 없애는 겁니다. 확인? 바깥에 클릭. 이렇게. 깔끔하죠? 요렇게 작업을 해주면 돼요. 이게 서식이에요. 그러면 이런 서식을 이제 만들어 놓고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이제 이 동작을 좀 해봐야겠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문의를 해오면 신속하게 답변하기 위한 일종의 조회죠, 조회. 자, 조회 작업을 위해서는 근무 일정표 그 아래 여러분 여기 빈 공간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제가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조금 넓게 좀 잡을까 봐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다가 직원명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써요. 그리고 직원명 쓰고 여기에서 이름을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이름, 어떤 직원이다. 직원 이름을 선택하면 여기에 해당 직원 색상이 쫙 표시가 되면 빠르게, 그죠? 왜냐면 지금은 이름들이 이렇게 다 특징이 이런 식으로 누구누구 이렇게 근무를 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그 선생님 며칠날 근무하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한참 내려가서도 그때 맞나 이렇게 살펴야 되거든요. 근데 아예 직원 이름 누구 딱 얘기를 하면 색상을 거기에 딱 강조를 해서 넣어주면 어때요? 그 색상이 있는 곳만 살펴보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고객 응대도 수월하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직원 이름 있죠? 요거를 우리가 쓰지 않고 고르게끔 해줘야 돼요. 그럼 아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목록으로 만들었던 거 기억하죠? 예. 그러면 자, 색상을 제가 일단 요건 검색하는 용도니까 이렇게 바꿔 놓을게요. 참고로 직원명 더블 클릭하면 셀 편집할 수 있어요. 콜론 이렇게 하고 직원명 얘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정렬을 할게요. 이게 더 깔끔하죠. 자, 그러면 직원명은 어떻게 할 거냐면 데이터 메뉴에 있었습니다. 뭐가요? 목록이. 자, 여기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 보이세요? 네. 그리고 목록이었지. 원본 뭐라고 쓰면 되죠? 직원이었나? 맞아요. 는 직원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엔터 꽝 이렇게. 그럼 나오죠. 그럼 여기서 이제 고르면 돼요. 정말 똑같이 뜨네. 그렇습니다. 그럼 만약에 제가 여기에서 정혜니 이렇게 고르면
정예니 그 직원이 근무하는 정예니라고 써 있는 곳만 색깔이 들어가면 어때요? 훨씬 더 구분이 쉽죠. 그럼 그런 작업을 가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바로 여기가 실제로 그 색상이 이름에 따라 이 이름과 매치되는 똑같은 이름이 있는 그 데이터에만 색상이 들어가는 이른바 서식이 적용되는 공간, 바로 얘네들이죠. 이름들이죠. 따라서 D의 7번지부터 F의 30번지까지 Shift 키 눌러서 범위를 잡습니다. 자, 지정했어요. 이렇게 지정을 하고 그 다음 어디로 들어갑니까, 여러분? 서식입니다. 그것도 무슨 서식? 이 이름과 똑같은 데이터에 대해서만 색상을 넣어줘. 조건부 서식이에요. 조건부 서식은 홈 탭에 스타일 그룹의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습니다. 이해를 눌러줘요. 그럼 여기에 새 규칙이라는 메뉴 있습니다. 이걸 클릭. 그러면 우리는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요애 보이죠? 요애를 눌러줍니다. 그래서 여기다 뭐라고 쓰냐면은 수식을 우리가 써야 돼요. 이걸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는데 별거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여기에 써 있는 이름이 이 범위에 있느냐, 그게 조건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 클릭하고 조건 수식을 쓸 때는 반드시 는 등호부터 써야 돼요. 등호는. 그리고 D의 몇 번지? 3번지를 클릭합니다. 이 데이터가 똑같니? 이렇게요. 참고로 D의 3번지는 이 모든 애들과 비교 대상이 되는 기준값이에요. 그래서 이 애는 움직이지 말라고 절대 참조 달러가 붙어 있어요. 이게 똑같니?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이거랑 똑같은 애가 있니? 이렇게 물어봐요. 이 앞에 너는 나 지금 수식 참조할 거야 이 뜻이고, 요 너는 똑같다, 똑같니? 이렇게 물어보는 의미예요. 뭐랑 똑같아요? 바로 여기 얘네들부터 하나하나 물어봐야 되죠. 요 이름하고 똑같은 이름이니? 똑같은 이름이니? 다 가가호호 물어본다는 거죠. 그럼 물어보는 1번 대상 누굽니까? 여기서부터 끝까지죠. 따라서 요의 첫 번째 1번 타자 너. 이 범위 지정한 애들 중에 너. 얘가 1번이죠. 1번 타자. 그럼 여러분 그 다음은 요애. 그죠? 그 다음은 옆에. 그 다음은 그 아래. 얘네들 모두 하나하나 비교해야 되죠. 근데 이 달러라는 개념은 뭐예요? 움직이지 말란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D의 7번지, E의 7번지, F의 7번지, D의 8, E의 8, F8 다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움직여야 돼요. 요애는. 그럼 움직이는 걸 어떻게 하느냐면 절대 키보드로 여러분이 막 지우면 안 돼요. 부작용 생겨요. F4 키를 눌러줘야 돼요. F4 보이죠? F4를 한 번 누르면 D$7, 한 번 누르면 $D7, 한 번 더 누르면 D7이 됩니다. 여기서 스톱. 이렇게. 그러면 D의 3번지 이 기준값, 이 애가 D의 7번지랑 지금 똑같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E의 7번지 너랑 똑같아? 이렇게 얘는 계속 비교를 하게 돼요. 그러면 똑같은 애도 있고 똑같지 않은 애도 있겠죠. 그럼 여기서 이게 같다는 얘기는 이 조건에 만족하는 애가 있다면, 있다면 서식을 지정해. 서식 보이죠? 요거 눌러달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만족할지 여러분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건 엑셀이 판단하니까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에 만족되는 똑같은 애가 있다면 글꼴을 굵게 할 건가요? 굵게? 그럼 굵게 해도 좋아요. 그 다음은요. 채우기? 테두리는 요 선을 이제 넣는다는 얘기고, 우리는 채우기로 갑시다. 채우기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색상을 골라주면 돼요. 아, 그래요? 네. 저는 노란색으로 골라보겠습니다. 네, 센 노랑으로. 됐죠? 자, 확인. 한 번 더 확인. 됐습니다.
그럼 어때요? 지금 정앤이를 제가 고르니까 정앤이 이 직원만 색깔이 들어가요. 그럼 제가 여기서도 정앤이 선생이 이날 또 근무합니다. 그럼 이렇게 고르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하. 그리고 여기는 이루나 선생, 또 이루나 선생, 뭐 이렇게 이런 식이 됩니다. 그리고 요 날은 정앤이 선생이 이때 근무한다. 어때요? 색깔이 바뀌네. 그죠?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홍하늘, 뭐 홍하늘 이렇게. 그리고 홍하늘이 또 이날 이렇게 연 3일 근무한다. 이런 식으로도 제가 표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뭐 강재민 뭐 이렇게 넣었어요. 뭐 조금 더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연기준 뭐 홍하늘 뭐 이렇게 넣었어요. 됐죠? 그러면 만약에 제가 이번에 이루나 선생이다. 그럼 이루나 하면은 이번에는 이루나 선생 근무하는 날짜. 그럼 물어보면 어때요? 그 선생님은 4월 2일 날 토요일 날 오후하고 야간 계속 연속 근무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일요일 날은 근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죠? 네, 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만드시면 돼요. 그러면 자, 우리가 이 데이터를 이제 그 서식 파일로 저장을 해두고 다른 사람들어 이제 이게 근무 일정표를 짜라고 하면 매월 말일이면 이제 그 다음 달 근무 일정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누구누구씨 그거 열어서 이제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데이터는 어때요? 반갑지 않은 데이터예요. 그죠? 이들 데이터는 지워줘야죠. 왜? 다음 달에는 딜리트 이렇게 지워져요. 노란색 없어지네? 지워지죠. 그죠? 자, 이렇게 해놓고 파일에서 요 양식 그대로 이제 파일에서 저장합니다. 뭘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래서 엑셀 통합 문서로 나오죠. 이걸 이름을 서식으로 바꿔줘야 돼요. 엑셀 서식 파일 XLTX 보이십니까? 이걸로 바꿔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파일 이름 입력하세요. 나오죠. 여기다가 근무 일정표 서식이다. 그러면 근무 일정표 서식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쓰면 되는 거예요. 엔터꽝 이렇게 저장된 겁니다. 그럼 이제 보여드릴게요. 제가 파일에서 얘를 닫겠습니다. 자, 요 얘를 닫고 아주 닫았어요. 그리고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 보이죠? 자, 이렇게 누르겠습니다. 새로 만들기 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오피스가 있고 개인이 있어요. 그래서 서식 파일을 열 때는 개인, 요 개인에 보면은 자, 개인 여러분 누릅니다. 개인 누르면 이 아래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쭉쭉쭉 근무 일정표 서식.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든 서식은 이렇게 다 뜨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근무 일정표 서식 보이죠? 이 얘를 누르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5월 달이다 예를 들어. 그러면 이거를 5월로 바꿔줘요. 이렇게 5월 이렇게. 그리고 엔터꽝. 그럼 이제 5월로 다 바뀌는 거예요. 메이. 그죠? 그럼 이제 여러분은 곧바로 5월 달에 근무하는 이 사람들 모든 의견을 다 종합해서 처음에 5월 1일 날은 이루나 선생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저 질문 있습니다. 만약에 5월 달에 4월까지 그 직원이 근무를 하고 5월 달에 새 직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직원 정보가 따라와요. 그죠? 그럼 직원 정보에서 예를 들어 연기준 직원이 그만뒀어요. 그래서 새로운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황화랑 씨가 들어왔다 이거예요. 황화랑 직원. 엔터꽝. 바꿨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자 눌러보겠습니다. 어때요? 황화랑으로 바뀌네? 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이렇게 두고두고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서식 파일 이름이니까 파일에서
이제 저장,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렇게 눌러서 엑셀 문서가 돼야 되죠, 얘는. 그래서 5월 뭐 근무 일정표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됐죠? 예. XLSX 문서, 통합 문서예요. 걔는 서식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근무 일정표 한 달에 한 번 새롭게 스케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서식 파일에서 열면 된다는 겁니다. 도움 되셨어요? 참고로 인쇄는요. 예. 다 만들고 파일에서,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파일에서 인쇄 보이죠? 요거 눌러주면은 인쇄 양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인쇄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예. 저 인쇄를 할 때 요거 직원명 요거는 안 나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러는데 삼행 오른쪽 눌러서 숨기게 하세요. 이렇게. 그리고 파일에서 인쇄 다시 눌러보면은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런가? 예, 안 나와요. 여기 보세요. 안 나와요. 이렇게 해서 프린터 한번 뽑아주면 되는 거죠. 됐죠? 예, 이렇게. 그리고 뭡니까? 인쇄 끝나고 화면에서 볼 거면은 여기서 다시 숨기기 취소. 이렇게 누르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근무 일정표를 이번 시간에 만들어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도움이 좀 되셨나요? 예, 도움이 되셔야 됩니다. 자, 이 스페셜 서식 파일은 일주일에 한 회 정도 제가 강의를 해서 올려놓겠습니다. 다음 서식 파일 형식 기대해 주시고 이번 시간 내용 그대로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이요. 고맙습니다. 땡큐.